2022년 10월 14일입니다. 우리가 같이 봤던 그 파일 기억하실 겁니다. 1023개 종목의 포워드 EPS를 정리한 자료였습니다. 그날 우리는 몰랐지만 하루 전 10월 13일이 그 약세장의 정확한 바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은 우연히 특별한 물건이 됐습니다. 바닥에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었는지가 그대로 봉인된 답안지입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설명이 아니라 채점을 하겠습니다. 질문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믿었던 그 숫자 맞았습니까?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게 그 파일의 종목 시트 한 장입니다. 삼성전자를 예로 가져왔습니다. 왼쪽 시부터 G까지가 실적 5년이고 초록색으로 칠한 HIJ 세열이 추정치입니다. 5행에 2022년, 2023년, 2024년 라벨이 붙어 있습니다. 13행이 매출액입니다. 그러니까 H13부터 J13까지 이 세 칸이 당시 우리가 보고 있던 매출 전망입니다. 16행이 영업이익, 17행이 당기순이익, 36행이 EPS입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023종이 한눈에 정리된 마스터 시트에는 매출 전망 컬럼이 아예 없습니다. EPS만 있습니다. 매출 전망은 종목별 시트 550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오늘 채점한 게 바로 이 초록색 칸들입니다. 종목을 고르는 얘기는 잠시 접어두겠습니다. 그 앞에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근거로 삼은 포워드 EPS, 그 숫자 자체가 맞았느냐입니다. 565개 종목의 추정치를 실제 실적과 대조했습니다. 당해년도는 7% 낮았고 1년 뒤는 15%, 2년 뒤는 18%였습니다. 숫자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지평이 멀어질수록 한쪽으로만 부풀려져 있었습니다. 2년 뒤 기준으로 절반이 20% 넘게 미달했고 반대로 20% 넘게 웃돈 기업은 6 중 하나였습니다. 무작위 오차가 아니라 편향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맞은 건 하나도 없었을까요? 여기서 반전이 나옵니다. EPS는 매출의 마진을 곱하고 주식수로 나눈 값입니다. 부품별로 쪼개보겠습니다. 먼저 주식수는 영향이 없었습니다. 자사주 매입 효과가 0.0%포인트입니다. 남은 건 매출과 마진인데 미국 345개 종목 기준으로 매출 추정은 1.6%밖에 안 빗나갔습니다. 마진은 15% 빗나갔습니다. 순이익 오차의 분산 중 88%가 마진에서 나왔고 매출은 8%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애널리스트는 미국 기업이 매출의 16%를 남길 거라 봤고 실제로는 13%를 남겼습니다. 매출은 계산이고 마진은 가정입니다. 컨센서스는 계산을 마치고 가정을 틀렸습니다. 다만 매출이 완벽했다고는 안 하겠습니다. 매출도 5 중 하나는 20% 넘게 빗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맞았다고 하는 게 정확합니다. 그럼 우리 시장은 어땠을까요? 같은 채점을 네 시장에 각각 적용했습니다. 일본이 3%, 미국이 16%, 중국이 19%, 그리고 한국이 63%입니다. 2년 뒤 실제 EPS가 추정의 37%였다는 뜻입니다. 마진으로 보면 더 분명합니다. 한국 기업이 매출의 9%를 남길 거라 봤는데 실제로는 4%였습니다. 마진이 절반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틀리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부호가 바뀌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4,317억 흑자 예상이 5,606억 적자가 됐고 NC소프트와 시젠도 같은 패턴입니다. 사이클 업종 비중이 크고 추정이 회사 가이던스에 기대기 때문입니다. 업종별로 보면 규칙이 하나 보입니다. 화학이 49%, 증권이 33%, 건강관리가 29%, 반도체와 소프트웨어가 20%대입니다. 반대로 기계, 호텔 레저, 소매 건설은 거의 맞았습니다. 정확도가 업종의 화려함과 반비례합니다. 기대가 큰 곳일수록 많이 틀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조심할 게 있습니다. 반도체를 보시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어느 쪽이 추정을 넘겼을까요? 삼성전자는 추정보다 37% 못 벌었고 SK하이닉스는 99% 더 벌었습니다. 같은 업종 두 회사가 정반대로 갈렸습니다. 반도체니까 라는 판단이 무의미했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가 숫자의 정확도 얘기였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채점하겠습니다. 우리는 종목마다 10년 기대 수익률까지 계산했습니다. 그 순위가 맞았을까요? 544개 종목을 예상 수익률 5분위로 나눴습니다. 모델이 가장 좋다고 본 5분위는 연 29%를 기대했는데 실제로는 7%였습니다. 가장 나쁘다고 본 5분위는 1%를 기대했는데 14%가 나왔습니다. 순위 상관이 마이너스 0.13입니다. 무정보가 아니라 역방향입니다. 그리고 예상 최고 5분위의 3분의 1이 3년간 손실이었습니다. 이유는 각주에 있습니다. 이 모델은 사실 역사평균 PER 대비 싼다에 건 베팅이었습니다. 상관이 마이너스 0.70입니다. 10년 모델이니 최종 판정은 2032년입니다. 지금은 3년 동안 반대로 갔다는 것까지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추정은 다 틀렸는데 주가는 올랐습니다.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3년간 주가가 오른 게 이익이 늘어서일까요? 멀티플이 올라서일까요? 쪼개보겠습니다. 미국 중앙값으로 주가가 1.55배 됐습니다. 그런데 이익은 추정치의 0.89배입니다. 늘지 않고 줄었습니다. 멀티플이 1.84배가 됐습니다. 5분위로 보면 더 선명합니다. 가장 많이 오른 종목들조차 이익 배수는 1.05배입니다. 겨우 5% 넘겼습니다. 대신 멀티플은 2.69배입니다. 한국은 더 극단적입니다. 이익이 절반인데 주가는 올랐습니다. 우리가 3년간 번 돈은 이익이 아니라 재평가에서 나왔습니다. 그럼 무엇이 승부를 갈랐을까요? 같은 포워드 EPS를 우리는 두 가지로 썼습니다. 하나는 수준으로 썼습니다. 이 숫자로 PER을 계산해서 싼 걸 골랐습니다. 다른 하나는 정확도입니다. 이 숫자가 맞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왼쪽을 보시죠. 2022년 당시 PER이 싼지 비싼지는 3년 수익률과 상관이 마이너스 0.0이었습니다. 사실상 0입니다. 아무것도 못 갈랐습니다. 오른쪽입니다. 그 추정이 얼마나 틀렸는지는 상관이 플러스 0.41입니다. 같은 숫자인데 싼 가로 쓰면 0이고 얼마나 틀렸나로 보면 전부였습니다. 2022년 우리 질문은 무엇이 싼가였습니다. 그런데 3년을 가른 건 누구의 이익이 예상을 뒤엎었나였습니다. 그럼 포워드 EPS를 버려야 할까요? 아닙니다. 쓰는 방법을 바꾸면 됩니다. 버릴 것은 4가지입니다. 포워드 EPS를 확정된 숫자로 놓고 PER을 계산하는 습관, 2년 뒤 컨센서스 이익을 그대로 쓰는 것, 저 PER이니 안전하다는 판단, 그리고 업종 단위 판단입니다. 남길 것도 4가지입니다. 컨센서스 매출은 씁니다. 마진은 직접 가정합니다. 한국은 절반, 미국은 15% 깎습니다. 그리고 아래를 봐주십시오. 이 결론의 한계입니다. 표본이 바닥 하루고 상장 폐지된 62종이 빠졌고 사이클 하나입니다. 편향의 크기는 사이클마다 다를 겁니다. 순서만 구조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포워드 EPS를 2가지로 믿었습니다. 첫째, 그 숫자가 맞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틀렸습니다. 그런데 이건 고칠 수 있습니다. 매출은 그나마 맞았으니 마진에 할인율을 붙이면 됩니다. 둘째, 그 숫자로 싼 걸 고르면 이길 거라고 믿었습니다. 이것도 틀렸습니다. 그런데 이건 고칠 수 없습니다. 승부는 수준이 아니라 추정이 틀린 정도에서 났고 그건 미리 계산되지 않습니다. 셋째, 우리가 번 돈은 이익이 아니라 멀티플에서 나왔습니다. 3년치 답안지의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는 고칠 수 있고 하나는 고칠 수 없습니다.